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학 이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학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선 이하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의학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생소한 그렇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이제 분야이기는 한데 저는 일단 제가 간호대를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간호대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의학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8주, 9주 이제 그 27강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약간 좀 타이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기는 하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약간의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10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일단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23년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갖다가 분석을 했더니 보통은 상해에서 이제 10문제 중에 상해에서 6문제 그리고 질병에서 4문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5문제, 질병 5문제 가지고 5문제씩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질환들 모든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다 적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언제적에 기출이 됐던 문제들이다라는 거를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걸 뭐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골절이나 탈구 부분에서는 매년 거의 출제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지부라든지 하지부 이쪽에서도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제 경향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양에서는 꼭 한두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종양 부분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제 그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암이라고 그러죠. 암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뭐 당뇨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제가 책을 다 완성을 못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주차별로 이렇게 유인물로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교재가 완성이 되면은 저희 여기 계신 분들께는 제가 그냥 선물로 이렇게 좀 드리고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상해 부분에서는 일단은 골격 이제 보통 이제 뼈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일단은 뼈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너 똑바로 서봐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가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교재를 갖다가 조금 이제 함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교재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이제 좀 줄어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재랑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자세라는 것을 좀 알고 있고, 모든 이제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해부학적인 자세에 근거해서 우리가 골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질병들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두 발을 자연스럽게 모은 채로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양팔은 차렷 자세에서 양쪽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고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또 똑바로 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똑바로 서 있을 때 앞에 정면 보고 차렷 자세에 있고 똑같은데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는 자세죠. 그래서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한다면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세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이 자세에 근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체를 살펴보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뒷부분에 가서 상지부나 하지부, 척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와 관련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체면을 나타내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상면. 시상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로 나누는 면을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상면 중에서도 좌우로 나눌 때는 정중앙에서 나눌 수도 있지만은 오른쪽에 가깝게 왼쪽에 가깝게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면 자체가. 근데 그 인체를 갖다가 여기 딱 정중앙에서 이렇게 쭉 나누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면은 우리가 정중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중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두개골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를 보게 되면 머리 이제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두개골에 대해서도 보게 될 텐데, 머리 쪽에 이제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정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관절, 뼈가 연결된 부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상봉합이라고 하는데, 시상봉합이 지난다 해가지고 시상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상면. 관상면은 인체를 앞과 뒤로 나누는 거죠. 시상면은 이렇게 좌우로 나눴다고 한다면, 관상면은 앞뒤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앞뒤로 이렇게 나누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평면이라고 하는데, 수평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위아래로 인체를 위아래로 상하로 나누는 면을 수평면 혹은 가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그림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정중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앞뒤로 나눈 관상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상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수평면, 가로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우리 신체 부위의 방향에 따른 용어예요. 그래서 방향에 따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내측, 외측, 근위, 원위, 그 다음에 얕은, 그 다음에 깊은,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얕고 깊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들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 내측은 이제 안쪽을 얘기합니다. 안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쪽이 어떤 안쪽이냐? 정중앙에서 우리 정중앙에 가까이 이 몸통에 가까이에 있는 쪽을 내측이라고 하고요. 몸통에서 멀어지는 쪽을 외측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위 같은 경우에는 몸통, 주로 이제 심장 쪽을 보게 되고요. 그 심장에서 가까워지는 쪽을 근위부, 그다음에 심장에서 멀어지는 쪽을 원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얕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표면에 가깝거나 이제 우리 체표하고 피부하고 가장 가까운 쪽을 이제 얕은 부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깊은 측, 심부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몸 깊은 쪽, 깊은 표면을 갖다가 이제 심부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교재 이제 앞, 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면, 뭐 우리 해부학적인 이 앞뒤 같은 경우에도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보시면 돼요. 앞쪽, 뒤쪽, 우리 몸의 앞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은 장측이라고 해요. 장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바닥 측을 장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풍 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풍의 이 장자가 손바닥 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측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쪽, 저부라고 하죠. 저부. 아래쪽을 이야기하잖아요. 발바닥이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측, 발바닥 쪽을 저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측이라고 하는 것은 등배자를 써서 사용을 하는데 등배라고 해서 이 등, 우리 몸의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등 혹은 발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등, 그 다음에 발등, 이 등 쪽, 발등이나 손등 쪽을 이야기할 때 배측 부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앞뒤나 뭐 얕은 깊은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와 닿으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장측, 저측, 배측 이런 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중앙에 정중선에 가까운 쪽을 내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재에 이제 예를 조금 적어놨죠. 심장 같은 경우에는 팔보다 안쪽에 있어요. 우리 몸을 기준으로 정중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팔하고 심장하고 봤을 때 정중앙에 가까운 쪽은 심장이 더 가까워요. 심장이 내측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외측은 이제 정중선에서 먼 쪽, 멀어지는 쪽이다.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보다 몸통을 정중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몸통보다는 팔이 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팔이 이제 외측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위, 원위 같은 경우에는 몸통에 가까운 쪽, 먼 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몸을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보셔야 돼요.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팔꿈치는 손목보다 어때요? 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팔꿈치가 손목보다 더 가까이에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위부에 이제 팔꿈치가 근위부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릎하고 대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은 알겠지만 대퇴는 이제 우리 허벅지를 이제 우리가 대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릎보다는 대퇴가 조금 더 심장 쪽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릎하고 대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원위부는 무릎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예들은 그냥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임. 움직임이 이제 보통 위치나 방향에 따른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부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부리는 걸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서 굴곡이다. 그래서 각을 이루면서 굽히는 동작을 굴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페이지에 그 그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팔 같은 경우에도 편 상태에서 이렇게 몸 안쪽으로 정중선 쪽으로 굽혔을 때 이렇게 구부렸을 때 요거를 굴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굽힐 수도 있지만은 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는 거. 그래서 굴곡의 반대쪽으로, 반대 운동으로 반대쪽으로 펴는 것을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굽히고 펴고 하는 거는 굴곡과 신전이다. 그리고 또 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는 거 이상으로 그 180도 이상으로 더 많이 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과하게 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신전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굴곡은 구부리고 신전은 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전과 외전이 있는데요. 내전 같은 경우에는 정중면으로 가까이에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팔을 펼쳤을 때 이 팔을 몸 안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요거는 내전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중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가까이 오면 내전,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외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내와 회외가 있습니다. 회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회외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게임 같은 거, 뭐 곰발바닥, 소발바닥, 곰발바닥, 소발바닥 뭐 이런 거 게임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제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바닥 쪽으로 보이게 하면 이것은 뭘까요? 회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회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번과 외번이 있는데요. 내번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을 움직여서 발바닥이 몸 쪽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외번은 반대로 발목을 움직여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이힐을 신고 다녀요. 그쵸? 그래서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가 급해가지고 막 뛰다가 발목을 삐끗했을 때 이 발바닥이 몸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죠. 이거는 뭐가 되느냐? 내번이 됩니다. 몸 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바닥 측면에서 봤을 때 내번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발목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외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자는 아까 등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측 굴곡은 손등이나 발등 쪽으로 굴곡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2번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배측 굴곡 이렇게 맨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손을 혹은 이렇게 등 위쪽 손등이죠. 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손등을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거는 등 쪽으로 굴곡을 시킨 거예요. 꺾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배측 굴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축 혹은 저축 굴곡. 그래서 장축 굴곡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장. 그래서 손바닥이 손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는 것. 그리고 저축 굴곡은 발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따라, 어떤 방향에 따라 이렇게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내, 회외, 내번, 외번, 배측 굴곡, 장축 굴곡, 저축 굴곡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혹시 말이 빠르거나 하지는 않는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용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 또 다른 용어로서 이제 돌출된 부위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돌기라고 하는 거는 튀어나온 것을 이야기해요. 뚝 뿔뚝 튀어나와 있는 거. 그래서 모든 뼈나 이제 모든 뼈들이 이렇게 편편하게 있을 수는 없고, 뼈들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파여 있거나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돌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면에서 이렇게 높이 뿔룩 솟아서 튀어나온 것을 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라고 하는 것은 골단이 비우해져서 관절면을 이루는 돌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림은 좀 못 그리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뼈가 우리 이렇게 있으면은 이 뼈의 끝부분, 끝 부분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골단이 비우해져서 뚱뚱해져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이제 우리가 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을 좀 지우고 이렇게 상완골 이제 그 팔 위쪽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상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완골 같은 경우에 상완골의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이제 상완골 아래쪽 이제 주관절과 여기 이제 요골과 척골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손바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골단 부위가 비우해져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가 우리 몸 안쪽에 과도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뼈가 아래쪽에 튀어나온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몸 안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곳을 우리가 내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몸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외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골단이 골 끝 부분이 뚫뚝 튀어나와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를 이야기를 하고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라는 표현은 대퇴골, 허벅지 대퇴골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퇴골에서의 매우 큰 돌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퇴가 이제 대퇴뼈가 이제 골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를 보시면 되는데 대전자 그 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에서 대전자와 소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골두가 이렇게 있고 골두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이제 골반뼈를 연결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머리 끝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골두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 반대쪽에 보시게 되면은 돌기가 크게 하나 나와져 있고 좀 내려와서 약간 조금 이 큰 돌기보다는 좀 더 적게 튀어나온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기를 갖다가 여기가 이제 큰 돌기는 대전자 그리고 작은 돌기는 소전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라는 용어는 대퇴골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결절이 있습니다.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비교적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비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자라는 용어는 대퇴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완골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그려놓은 그림에서 요쪽이 이제 상완골이고 이제 상완골의 위쪽 부분,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라는 게 또 나와요. 2번에 과도 나왔는데 6번에 과가 또 나왔네. 근데 영어를 보시면 과의 영어가 좀 틀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나와 있는 과는 한자를 풀이하는 거고 영어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과가 조금 이제 다르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말레우스라고 하는 과 같은 경우에는 발목 관절 돌기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복숭아뼈 있죠. 그쪽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복숭아뼈를 봤을 때 바깥쪽으로 복숭아뼈 바깥쪽으로 만져지죠. 이 바깥쪽으로 만져지는 부위가 외과가 되고요. 안쪽으로 만져지는 부위가 내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 같은 경우에도 콘다일이냐 말레우스냐에 따라서 어떤 부위를 나타내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느다란 선생님 봉우리, 뿔룩 튀어나온 봉우리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 이거는 능보다는 약간 조금, 능선 생각하시면 돼요. 능보다는 선이 조금은 더 덜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유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젖꼭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젖꼭지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융기라고 하는 것은 솟아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약간 이제 높아진 부위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뭐 조면이라고 하는 것은 높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표면이 거칠거칠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뼈의 돌기보다 조금 더 긴 돌출이 되었는데 돌기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그냥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좀 길게 돌출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돌출 부위의 용어 같은 경우에는 돌기나 과, 전자 이런 것들을 좀 결절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튀어나온 게 있으면 또 반대로 꺼지는 것도 있겠죠. 함몰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함몰 부위에 관한 용어 제가 이제 그 밖의 용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함몰 부위에 관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교재하고 조금 이제 순서가 다르긴 한데요. 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면에서 얇고 오목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안와 우리 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때요? 여기 이렇게 눈이 지금 우리 외관상으로는 눈이 있어서 튀어나와 있지만 뼈를 봤을 때는 이 눈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제 푹 들어가 있다. 함몰이 돼 있대서 안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골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와 앞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제 근육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얘도 장골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는 파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장골와 이런 식으로 얇고 오목하게 이렇게 함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흔. 얘는 뼈나 기관의 언저리에 칼로 도려낸 것 같은 흠이다 라고 해서 이 안화 같은 경우에도 이 안화의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칼로 도려낸 것처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쭉 파여져 있는 흠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절흔이라고 얘기하는데 안화상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절흔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도려낸 것 같이 파여져 있다. 파인 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은 좁은 틈이나 골면이 깊이 들어간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찢어진 걸 이야기해요. 찢어진 걸 이제 우리 열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상, 찢어져서 생긴 상처. 그래서 그때 이제 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구멍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간공은 이제 척추뼈 사이에 있는 공간,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이제 구멍인데 얘는 크게 갈라져서 생긴 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보다 좀 더 큰 게 이제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공간, 그래서 두 개의 머리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 대뇌, 소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들어있고요. 복강은 이제 배를 이야기하죠. 배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배 안에도 여러 가지 장기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두개강, 복강이라는 용어에서 이 강자가 공간을 표현을 한다,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공간이 조금 더 공간은 이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져 있는데 이 둥글둥글하게 나타나져 있는 공간이 조금 이렇게 길게 나타나게 되면 요건 이제 우리가 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조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수월하실 수가 있으니까 용어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 구조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뼈, 골과 관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뼈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페이지에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뼈의 구조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앞에 있는 구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뼈 같은 경우에는 골막, 골을 싸고 있는, 뼈를 싸고 있는 막과 그 다음에 골질, 골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뼈의 그 체부, 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뼈 있죠. 이제 그 뼈, 골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골수강과 연골, 이렇게 네 가지로 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골막, 뼈를 싸고 있는 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골막 같은 경우에는 이 골막에는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뼈에 그 영양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이런 감각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뼈의 굵기라든지 성장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뼈가 재생되는 것, 이런 것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골막의 위치를 보세요. 그 뼈의 골막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인 뼈를 싸고 있는 그 막이다. 그게 이제 골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질. 골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껍고 단단한 피질골과 벌집 모양의 해면골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치밀골, 우리가 피질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뼈의 그 바깥쪽, 그래서 뼈를 이렇게 뼈가 있을 때 이게 이 뼈를 싸고 있는 막, 이게 골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질골과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피질골, 치밀골 같은 경우에는 이 뼈의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이 치밀골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벌집 모양의 해면골이 있는데,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뼈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듬성듬성 이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치밀골 같은 경우에는 뼈 바깥쪽에, 나무의 우리 나이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때요? 나이테가 되게 치밀하게, 되게 나이테가 치밀하게 돼가지고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테처럼 분포해서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골수강이 없어요. 골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골절이 됐을 때 이 치밀골 부분이 골절이 됐을 때 회복 자체는 느려요. 느린데 굴곡력이라든지 염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꼬이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회복력은 느리지만은 굴곡력이나 염전력은 되게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안쪽에 벌집 모양처럼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골수강을, 해면골 같은 경우는 골수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수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골수강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또 보긴 하겠지만 골수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되게 듬성듬성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구성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혈관 분포가 되게 많아요. 혈관이 되게 많아요. 이 단단한 부분, 치밀골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 신경이나 혈관 분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얘 치밀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혈관이나 신경분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듬성듬성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입 송송송송 나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는 신경이나 혈관의 분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분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손상을 입었을 때 골절이 됐을 때 회복 자체가 빠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골수강. 이제 골수강, 아까 해면골 안에 골수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골수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뼈에 골간 내에 이제 빈 공간이에요. 그냥 골수가 들어있는 공간인데 보통은 황색, 노란색 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황색 골수 같은 경우에 골수에서 이제 보통 이제 골수가 하는 일이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을 하고 있는데, 황색 골수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황색 골수는 조혈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색 골수는 얘는 우리 피가 어때요? 빨갛잖아요. 이제 빨간 피 얘는 조혈 기능은 있고요. 척추나 늑골이나 흉골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은 크게 이제 관절 연골과 골단 연골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골단을, 이 골 끝을 이제 우리가 그 그림 보면은 뼈의 이제 이 단단한 끝에 부분, 이 끝부분을 뼈의 끝부분이다 해서 골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의 이 부분, 이 기다란 부분 있죠. 이거를 이제 뼈와의 끝과 끝 사이에 중간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골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2페이지 그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 이제 골단하고 중간 부분에 이제 골간으로 이제 뼈가 이루어져 있는데,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단 끝부분을 싸고 있는 연골의 얇은 층으로서 관절을 형성하는 곳에 뼈의 말단을 감싸고 있는 작은 고무 쿠션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발골하면 어때요? 뼈 끝부분이 좀 말랑말랑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절 연골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혹은 관절 연골 혹은 초자 연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뼈 끝에 골단 부분에는 관절 연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단 연골이 있어요. 골단 연골은 골의 길이 성장에 관여한다. 뼈가 길어지는 것에 관여를 한다. 우리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키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뭐 성장판 주사 맞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골단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판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간과 골단 사이에 골간의 아래쪽 부분과 골단의 위쪽 부분 요 사이에 여기가 이제 골단 연골이 있어요. 얘가 이제 성장판이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성장판이 잘 자라게 되면서 뼈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단 연골이 길이 성장에,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는 이렇게 골막과 뼈를 싸고 있는 막과 그 다음에 그 뼈 안쪽에 우리가 피질골, 치밀골이라고 하는 단단한 뼈와 그 다음에 벌집 모양의 조금 이제 그 치밀골보다는 조금은 덜 단단한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해면골 안에 이제 우리가 골수강이 있는데 그 골수강에는 황색 골수가 들어있다. 뼈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부러뜨려 봤을 때 그 뼈, 우리 이렇게 피부 같은 경우에는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 피가 나오는데 뼈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는 적색 골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황색 골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뼈에 연골이 있다. 그래서 초자연골, 관절 연골과 성장, 키 성장과 관련이 있는 골의 뼈의 성장에 관여를 하게 되는 골단 연골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뼈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사람 인체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 쭉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그 옆에 어떤 게 뭐가 뭐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요 뼈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자주 보셔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게 어떤 거고 대퇴골은 어떤 거고 뭐 슬개골은 어떤 거다, 이런 거를 딱 그림만 봐도 이게 뭐다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그 똑같은 그림에 이 명칭만 삭제를 하고 제가 프린트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적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하시면은 외우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그거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뼈가 무슨 일을 할까? 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뼈가 인체의 모양을 유지를 해요. 지지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뼈가 뇌와 여러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작용도 해요. 아까 우리가 그 골수 이야기하면서 적색골수 해가지고 척추나 늑골이나 흉골 이런 데에서 조혈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작용을 뼈가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뼈에서는 무기질을 저장합니다. 우리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뭘 많이 먹어요? 칼슘 섭취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슘이나 인,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무기질들을 뼈가 저장을 하면서 뼈가 단단해지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0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예요. 뼈의 기능에 대해서 써라.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 자체가 5개년, 5개주년
으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좀 로테이션이 되면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24년도에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신체를 지지하고 장기나 뇌를 보호하고 피를 만들어내면서 무기질을 저장하는 것이 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대체 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뼈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뼈가 골조상세포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1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모든 근원이 조상님이 계셔야 돼요. 그쵸? 그런 것처럼 뼈도 골조상세포, 골원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골조상세포가 분할을 합니다. 분열을 하는 거죠.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막 분할을 하면서 골모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골모세포는 고라세포 또는 조골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물질들, 유기질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세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골조상세포가 막 분화하면서 골모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골모세포가 이제 유기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뼈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골모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질로 인해서 뼈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형태 만들어져서 얘가 단단해져야겠죠. 그래서 이 골모세포가 성숙해지게 되면 골세포가 화됩니다. 이 골세포화 되면서 드디어 뼈가 단단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뼈의 세포 자체가, 세포는 영구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수명이 다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수명이 다한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그 뼈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 세포를 누군가가 또 어디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죽은 세포들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파골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뼈의 그 조상 세포가 마구마구 분할을 해서 골모세포를 만들어서 뼈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얘가 점점 단단해져서 골세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얘가 보통은 뼈의 그 수명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요 정도, 요 정도가 되면은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뼈가 새롭게 생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상세포가 골모세포가 되면서 골모세포가 골세포가 되어서 단단해지면서 뼈의 기능을 하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을 다하게 되면 파골세포와 함께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성인골의 성장해가지고 뼈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영골, 내골화, 막내골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뼈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영골, 내골화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성장이에요. 뼈가 길어지는 거. 우리가 장골이라고 이따가 또 이제 뼈의 그 형태학적인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골이라고 하는 건 긴 뼈를 이야기합니다. 긴 뼈. 긴 뼈는 뼈가 긴 거, 길이의 성장을 이야기하죠. 연골, 내골화에 의해서 뼈가 길게 자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내골화. 얘는 이제 폭이나 두께의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뼈가 이제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뼈가 이렇게 넓어지거나 뼈가 넓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막내골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두개골이나 골반골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편골이라고 해서 편편한 뼈를 이야기합니다. 뼈 같은 경우에도 긴 뼈도 있고 짧은 뼈도 있고 둥글둥글한 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뼈들이 있는데 막내골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편골처럼 뼈가 두껍거나 아니면은 넓어지거나 하는데 관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막내골화다라고 해서 막내골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연골 내골화와 막내골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인 뼈가 성장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고래 재형성해서 고라세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골모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얘는 이제 새로운 골이, 뼈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흡수 과정이 반복되면서 고라세포가 이제 마구마구 이제 성숙을 하면서 골세포가 되고 이 골세포가 어느 정도 기능을 다하게 되면 이제 파골세포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 파골세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뼈 세포를 흡수하고 평생 동안 골 형성 고라세포와 골 흡수 과정의 반복으로 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는 어떤 이제 그 뼈의 근원이 되는 조상세포가 분열을 해서 분화가 되어서 골모세포가 되고 이 골모세포가 점점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형태를 유지하는 골모세포가 점점 성숙이 되어져서 단단해지면서 비로소 이제 단단해진 골세포가 된다. 이렇게 뼈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가 또 나머지 부분 이어서 할게요.